네, 이번에는 기상 전문가 연결해서 장마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현호 공주대 대기과학과 교수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중부지방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 내일까지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온다고 하던데요. 특히 어느 지역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릴까요? 예, 현재 오늘하고 내일 내리는 비의 형태를 봤을 때 가장 많은 비가 내릴 곳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대전, 세종, 충남, 그리고 전북 지역입니다. 한 80에서 많은 곳은 150mm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수도권, 그다음에 강원도, 그다음 많은 곳이 이제 경상도, 그다음 이제 광주, 전남, 요 정도 순으로 이제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장마를 보면 지역마다 강수량 예보 차이가 크던데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많은 비가 올 곳은 뭐 100mm 이상이 예보되기도 하고 적은 곳은 한 10mm 정도만 예보되기도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현재 오늘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강수 구름이 마치 그 문장 부호의 쉼표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상학에서 이제 컴마 클라우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이제 그 쉼표의 머리 부분은 현재 지금 만주 지역, 그러니까 굉장히 북쪽이죠. 거기를 지나가고 있고 그 쉼표의 꼬리가 우리나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꼬리는 굉장히 얇고 국지적으로 강한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디를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강수량의 편차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비가 내리는 걸 보면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 아주 강한 비가 쏟아지는 좀 국지성 호우 양상을 보이던데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사실 강수가 내리는 패턴은 한 장마철이라고 하더라도 그때그때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이유를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게 비가 오려면 우선 시작은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시작입니다. 저희가 상승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공기가 올라가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이렇게 공기가 좀 뜨거워져서 열적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굉장히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될 때가 많습니다. 예. 이번 장마가 역대 세 번째로 늦은 장마라고 하는데 이런 특징이 지금 비가 오는 그런 양상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장마가 굉장히 늦게 시작됐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주변에 영향을 주는 굉장히 큰 공기 덩어리가 이제 영향을 끼친 건데요. 사실 그건 장마의 시작과 끝은 우리나라 주변에 굉장히 큰 공기 덩어리가 영향을 주는 것이고, 예, 지금처럼 이제 장마가 국지적으로 올 것이냐, 좀 넓은 지역으로 올 것이냐는 그때그때 지나가는 저기압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서 반드시 1대1로 연결짓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공기가 좀 뜨거워지는 때가 되면 이렇게 국지적으로 오는 비의 양상이 좀 더 잦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 장마철의 강수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좀 어떤 양상을 띠고 있고 또 그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정작 장마철에는 뭐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다가 장마가 끝났다고 하면 그다음부터 오히려 비가 더 많이 오는 것을 쉽게 경험하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가 한 100년 정도 비를 관측한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을 보면 실제로 장마가 보통 저희가 7월 중하순 정도면 끝나는데 평균적으로 근데 이제 장마가 종료된 후에 8월 중순부터 오히려 더 많은 비가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그 이유를 하나 두 개로 반드시 이렇게 꼽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뜨거워지면서 이렇게 국지성 호우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렇게 강수 패턴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시간당 15mm 그리고 시간당 30mm 이렇게 저희가 계속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정도 호우량이면 이게 체감하기에 어느 정도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계속 뉴스에서 시간당 10mm, 20mm, 30mm 이러면은 어떤지 사실 체감하기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시간당 한 30mm 정도쯤의 비가 오면 걸어 다니시는 분을 기준으로 하면 우산을 써도 뭐 하의나 신발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젖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운전하시는 분을 기준으로 들면은 와이퍼를 최대로 작동했는데도 시야가 잘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 좀 위험한 게 아닌가라고 느낄 수 있는 굉장히 강한 비의 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현재 9호 태풍 바비가 발생해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오지 않더라도 좀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태풍의 진로에 따라 굉장히 유동적이긴 한데요. 현재까지 좀 종합된 결과를 살펴보면 태풍이 이제 북상하면서
현재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장마 전선을 좀 북쪽 위로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장마가 잠시 소강된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좀 더운 날씨가 조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태풍의 강도가 다시 약해지게 되면 잠시 올라갔던 장마 전선이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우리나라에 다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은 아니더라도 수증기가 공급되니까 한반도에 더 많은 비가 올 가능성도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태풍의 위치에 따라 다른데요. 태풍이 좀 우리나라 쪽에 가깝게 붙어서 오는 경우에는 수증기가 장마 전선에 실제로 많이 공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자료만 종합해 보면 태풍이 조금 우리나라에서 조금 먼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장마 전선을 강화시키기는 조금 어렵지만 태풍의 진로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관련된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장마비가 오는 와중에도 뭐 낮에는 폭염이 이어지고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것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그 열대야 주의보가 신설됐다고 하던데 열대야 주의보까지 발효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사실 비가 오는 것과 날씨가 더운 것이 뭐 이렇게 동시에 공존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우리가 지금 장마 전선이라는 말을 쓰는데 실제로 전선이라는 건 이제 두 개의 세력이 다른 공기의 경계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장마 전선이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바로 그 남쪽에서는 굉장히 더운 날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장마 전선이 태풍의 영향으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장마 전선의 남쪽에 있는 우리나라 남부지방이나 제주도나 이런 곳에서는 열대야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이현호 공주대 대기과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